대구시의회가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로 의장단을 뽑고 있습니다. 다수당이 정해둔 사람이 뽑히는 구조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풀려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별로 배분돼야 하지만 의원들은 인기 상임위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도로가 폐쇄되면서 이 도로를 이용해오던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폐막하는 제12회 딤프가 이제 안정적 성장기에 접어들었고 해외 시장 진출에 주력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물 문제나 공항 같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에 속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임위 배정도 전략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의원들은 인기 상임위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조재한 앵커가 보도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는 역시 국토교통위였습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 25명에게 3순위까지 희망 신청을 받았는데 12명이 지원했습니다. 국토교통위는 지역구 예산 확보에 유리해 전통적으로 인기 상임위로 꼽힙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대구 4명을 포함해 6명이 신청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에는 경북의원 6명이 지원했습니다. 정부 교체되고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실제적으로 그 정책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거 좀 살펴보면서 경제에 제대로 투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지역 현안인 대구 수돗물과 관련된 환경노동위원회는 구미 장석춘 의원만 지원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환경노동위원회 요청도 있었지만 아직 대구의원의 신청은 없어 배정에 앞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공항 이전 또 시성 이전 협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국토환경노동위원회의 배정이 굉장히 비중 있게 의원들 간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유승민 의원, 구속된 최경환 의원은 희망 상임위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정태욱 의원은 무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배정하게 됩니다. 국회 하반기 상임위는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이 끝나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도부 선출 방식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투표하는 이 깜깜이 선거로 의장단을 뽑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벌어지는 다수당의 횡포,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에 열린 대구시의회 의장 투표 장면입니다. 의원들이 투표용지 한 장씩을 받아 의장의 이름을 적은 뒤 투표함에 넣습니다. 일반 시민은 물론 의원들조차 누가 의장 후보로 나왔는지 알 수 없고 의장이 되면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 역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수당에서 자신들끼리 미리 정한 사람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교황식 선출 방식입니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투표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고 총 7자리 가운데 6자리를 자유한국당이 가져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한 끝에서야 겨우 부의장 한 석을 얻었습니다. 후보 정견이나 이런 것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번처럼 4명을 제한 나머지 26명 다 초선인데 저분이 어떤 의정 활동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정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투표를 해야 되고. 무기명 투표 관행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사안에 어떤 시의원이 어떤 투표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관련 법률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의장이 특수한 경우는 무기명투표를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대구시의회 같은 경우는 모든 경우가 특수한 경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죠.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해야 하는 대구시의회. 깜깜이 선거와 깜깜이 투표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이 같은 다수당의 횡포는 대구에서만이 아닙니다. 포항에서도
한국당이 다수당을 만들어준 건 시민의 뜻이라며 의장단을 짝쓸했는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민의를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누가 민의를 따르고 누가 아전 인수격인지 판단해 보시죠.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포항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6석을 자유한국당이 독차지했습니다. 반면 경북도의회 신임 의장은 민의를 받아들여 상임위원장 한두 석은 민주당과 무소속 몫으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도민의 어떤 민의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의 모든 부분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님들 또 바른미래당과 함께 논의를 하고. 이웃 경주시의회는 사상 최초로 민주당 상임위원장을 탄생시켰고 울진군의회도 무소속 의장이 나왔습니다. 상주시의회는 무소속과 민주당이 의장단을 모두 차지했고 영덕군의회는 여성 의장이 나와 세대 교체가 뚜렷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41%가 비한국당인데도 한국당이 의장단을 싹쓸이했고 상주시의회도 포항과 같은 41%, 도의회는 32%, 경주시의회는 29%인데도 비한국당 의장단이 배출됐습니다. 포항시의회 민주당 의원 10명은 한국당이 협치 거부로 민의를 왜곡했다며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이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과했는데 한국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대화와 협치는 온데간데 없고 이러한 부분을 시민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본회의 불출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협치를 위해서 제도적 보완과 방법론을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의장단 선출을 지켜본 시민단체는 포항시의회가 그동안 왜 청렴도 꼴찌였는지 알겠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의원 개개인의 의회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 실망과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8대 포항시의회는 원구성도 못한 채 다음 주 임시회를 맞습니다. 신임 서재원 의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이 지방의회 원구성을 하면서 유권자의 뜻을 무시한 채 독식하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대구 남구와 북구, 중구, 달성군 등 대부분 기초의회 의장단을 한국당이 독식했고 대구시 의회도 부의장 한석을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져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 등 대구시민단체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는데 당선자라는 이유로 수사가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며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은 공소시효인 오는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새로 만들면서 주민들이 이용해오던 도로가 없어지는 일질이 잦습니다. 유독 대구 수성구에서 이런 갈등이 심한데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행정기관과 쓰던 길이 사라져 불편한 주민 간의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 범물동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입니다. 아파트 정문에서 시작된 도로가 대형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앞에서 가로막혀 끊깁니다. 주민들은 우회 도로로 둘러서 다녀야 합니다. 수성구청이 있던 도로를 아파트 사업자에게 팔아서 생긴 일입니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도로 폐쇄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나 불편을 많이 겪고요. 그 불편 이전에 이제 주장하는 것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전혀 주민들 동의 없이 동의 이전에 모르게 그냥 없어졌다는 거예요. 수성구 범호동의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도 도로 폐쇄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구청의 소유의 땅이었을지라도 주민들이 다니던 땅입니다. 100년 가까이 다니던 땅을 하루아침에 폐쇄한다고. 도로를 빼앗겼다며 하소연하던 주민들은 항의를 넘어 이젠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의없는 도로 폐쇄 수성구청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
행정기관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승인이 난 도로 폐쇄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아파트를 허가하면서 기존 도로를 없애는 이른바 행정관행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고민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재인 도로를 아파트 단지에 덜렁 팔 것이 아니라 개발에서 소외된 이른바 주변 원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제12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1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안정적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이젠 해외 진출에 힘써야 할 시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동안 작품을 직접 본 관객은 6만 명 정도로 지난해보다 20% 늘었습니다. 객석 점유율 84%, 각종 행사 참여자는 24만 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해 안정적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뮤지컬을 저희들이 소개를 하는 것을 기본적인 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한민국 내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는 대구를 가야만, 딤프 기간이 되어서 가야만 볼 수 있는 뮤지컬이 있다는 인식이 지금 확산되어 있습니다. 뮤지컬을 대구 관광과 연계해 대만 관객을 유치했고 미국 공연유통사와 차세대 뮤지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류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As Broadway producers, as West End producers, we are now creating global products. We're not just creating for our market in New York or our market in London. We're creating for a global platform. DIMP provides the global platform in an extremely unique way compared to anything else we see in the world. 창작 뮤지컬 투란도트를 시작으로 딤프를 통해 우리 작품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더 넓혀야 합니다. 또 뮤지컬 전용 극장 건립을 비롯해 뮤지컬 또는 뮤지컬 관련 교육과 이벤트를 연중 이어가는 것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 지역 첫 민간 지원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평균 6대1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일 마감된 일반 순위 청약에는 320여 가구에 1,980여 명이 몰려 평균 6.0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앞서 진행한 일부 일반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보다 높은 것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청년, 신혼부부 115가구가 특별 공급됩니다. 대구지법 형사 4단독 이용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5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말 칠곡군 동명면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25%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운전자를 위협해 보복 운전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부추겨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이른바 몸캠 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102건에 불과했던 몸캠 피싱 범죄는 2016년 1,193건에서 지난해 1,234건으로 2년 사이에 12배 이상 늘었습니다. 범인들은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도록 한 뒤 전송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이나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대구의 한 은행 지점에서 49살 손모 씨가 갑자기 쓰러진 것을 청원 경찰과 직원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한 뒤 병원 후송을 도왔습니다. 세터민인 손모 씨는 은행 직원들이 119가 올 때까지 응급조치를 해 후유증 없이 치료를 끝냈다며 고맙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정우성 교수팀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들의 구종을 분석한 결과 기교파보다는 확실하게 구속으로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강속구 투수가 승리에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KBO 리그에선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LG 트윈스의 헨리 소사, SK 와이번즈의 앙헬 산체스가 이용의 투서로 분석됐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